안녕하십니까. 한의사 전문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막, 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다 앞서서 운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디가 몸이 아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운명이 나쁘면 사고로 인해서 그 병을 없애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명, 즉 하늘에서 받는 천명,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그 자체는 천명이지만, 그로부터 숙성된 운명의 숙명은 내가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고, 그 운명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체를 보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에 있는 박물관에 관심이라는 서체가 아름다워서 하나 올려봤습니다. 관심, 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어떤 시각으로 파악해서 개념을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봐서 그 본 것을 익히고 깨달아서 내 몸에서 기억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깨달음 속에서 나의 영혼을 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주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 가지의 개념을 잡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영혼 없이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현대에 와서 아주 많이 그런 일들을 발생시키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서로 간의 조화와 균형을 잡고 가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명당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터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왕조 500년을 그 운명을 결정짓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여줬는데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터를 서로 뺏고 빼앗는 그러한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내 터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나의 자손을 어떻게 번영시킬 것인가, 그러한 교훈을 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도 이 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을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그 터, 즉 면역의 승부터를 저는 이 명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터가 중요한데, 이 터는 어디를 말하냐면 우리 몸에서 피부랄지 근막이랄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점막의 큰 입과 항문에 있는 내부 장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내강의 터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터들은 우리 몸에서 방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고, 각각의 내장기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해줄 때 우리 몸에서 이 아름다운 터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면역의 터, 면역이 작동되는 그 터의 기본 바탕에 어떤 공간을 저는 영어로 팩터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패키지로, 꾸러미로 만들어져서 그 터를 유지하고 있는 그 우리 몸의 터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면역의 터, 그것이 면역을 이동시킴으로써 아주 좋은 우리 몸의 명당의 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은 팩터가 터라는 말이고, 트랜스퍼라는 말은 이동될 수 있다. 면역이
이동될 수 있다. 면역이 안 좋은 사람, 면역이 약한 사람도 면역이 좋아지게 할 수 있고 면역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말이 트랜스포 팩터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트랜스포 팩터는 70년 전에 미국의 어떤 의사가 우리 몸의 백혈구에서 희한한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과연 뭐냐라고 연구해서 발표한 어떤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부모로부터 DNA 유전 정보를 태어나서 전달받고 또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엄마의 초유 안에 있는 단백질, 즉 면역 정보가 듬뿍 들어있는 단백질을 아기가 공급받아서 성장하는 데 이렇게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살아가기 위한 그 방어 능력과 면역의 핵심의 어떤 역할들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트랜스포 팩터라는 물질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우리 삶을 운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시동키가 있듯이 면역 체계의 시동키를 저 트랜스포 팩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우주에 존재했던 생명체가 많은 경험을 했던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어려움들에 농축된 기억들이 그러한 상태의 정보들이 저장되면서 그 저장 입자 또는 저장 소자가 단백질 형태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것이 트랜스포 팩터인데요. 모든 우주의 생명체가 다 갖고 있는 그러한 백혈구의 표면의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우리가 먹거나 또 뿌려서 먹어서 자기와 내 몸에 흡수돼서 내 몸화한 결과로서 새로운 내 몸의 면역 질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런 이론을 공부하면서 트랜스포 팩터는 나의 면역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 질서의 안정화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면역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몸의 명당의 터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미생물과 면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에 나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운명은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명은 바꿀 수가 없겠지만 내가 만들어가는 운명은 내 스스로 개발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면역과 미생물을 바꿈으로써 우리 몸의 건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점막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몸에 점막이라고 하면은 점액질의 물질이 분비되는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또는 눈이랄지 코랄지 이러한 끈적끈적한 내면의 막에 붙어있는 물 같은 어떤 액체 물질의 성분이 있는 곳이 점막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점막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와의 연계돼서 가장 최첨단에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구강으로부터의 건강의 점막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반절인 35억 명이 이 입속에 있는 점막 질환이랄지 점막 건강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고 감염 질환에 노출이 더 쉽다. 이런 논문 보고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점막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내 털을 명당으로 만들 수 있고 점막의 최첨단의 방어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점막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막의 질환이 나빠지면 점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전신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다고 논문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랄지 성인병, 각종 자가면역 질환이랄지 뇌질환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구강 점막에서부터 또 항문 점막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막 안에, 특히 구강 점막 안에는 박테리아 종류가 약 1000여 종류의 미생물이 또 살고 있고, 점막 1g에 약 1억 마리의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점막은 외부에 여러 가지 먼지랄지 꽃가루랄지 또 외부 세균, 미생물들이 침범하는 최첨단의 표면에 있는 막의 구조물인데요. 우리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작용을 해서, 또 점막에서 림프 조직들이 작용을 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방어 시스템인 대항체, 즉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를 한다고 합니다. 항체를 가장 먼저 만들어내서 그 미생물이나 나쁜 세균들을 잡아서 없애는데요. 항체의 구조를 보면은 Y자 형태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굴이 병원균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 항체가 얼굴을 잡아서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게 항체인데요. 항체는 이 손 가운데 네 손가락과 바깥에 엄지손가락이 있듯이 이 가운데 네 개의 손가락은 굉장히 무거운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깥에 있는 엄지손가락은 가벼운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성의 성분 비율에 따라서 항체를 대강 5개의 성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해서 이 항체들은 말 그대로 글로벌로 불려나가는 게 항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미생물이 들어올 때 항체가 분비되는 게 면역 글로불린, 영어로 IgM이라는 항체가 분비가 돼서 그 M으로부터 G라는 항체가 만들어지고, G에서 그 다음에 A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IgA라는 면역 글로불린 A라는 어떤 항체 물질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점막에서, 특히 상기도 부분, 인후염, 편도, 기관지 쪽에서 막대하게 분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면역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구강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항체는 IgA라고 할 수 있는데요. IgA가 분비됨으로써 미생물의 나쁜 부분을 제거하고 염증도 없애고 알러지 반응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IgA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 A, 즉 IgA가 분비가 잘 되면 결국에 이 점막 건강의 완전성을 기해서 우리 몸에서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 즉 미생물들의 안정된 균형을 내 몸에서 유지함으로써 건강의 처음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항체가 IgA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몸에서 점막에 있는 어떤 잔같이 생긴 그런 세포에서 이 IgA가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는데요. 트랜스퍼 팩터라는 백혈구에 붙어 있는 면역의 단백질들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IgA 항체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점막의 방어막을 형성해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면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IgA는 우리 몸에서 이상적 알러지랄지 이런 과민 반응을 억제해주고 염증도 가라앉혀 주는 것이죠. 입안이 헌달지, 내장기가 염증이 있달지 이런 분들이 염증화되면, 즉 IgA가 부족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IgA가 부족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생성이 잘 안 되면 역시 점막에 심각한 악영향을 줘서 점막이 있는 모든 입 구강부터 기관지, 폐, 코 속이랄지 항문, 내장기의 점막들까지 염증화 현상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강은 온도가 올라가 있고 습도가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생물들이 서식하기에 최고의 조건이 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들 자체가 미생물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외부 요인이 될 것이고, 코로 인해서 바깥에 있는 미세먼지부터 바깥에 안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침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강 건강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게 앞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강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에는 가글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가글은 그때는 좋지만 모든 세균을 다 죽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내 몸과 미생물과의 균형의 안정화를 깨물어서 오히려 염증을 더 증가시키고 구강 내, 점막 내 악영향을 주는 그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면역 물질이 들어가 있는 스프레이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프레이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양치 후에 또 자기 전 우리 몸에서 잘 때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꼭 자기 전에 입안에서 뿌려서 구강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아연인데요. 아연이라는 것은 구강의 점막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구강 안에 있는 점막에 상처가 난 것을 보호해주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 아연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박하잎이 보이는데요. 박하는 이제 페퍼민트 또는 스페아민트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 종류가 있는데요.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방부 처리를 할 때 저 박하를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즉 염증을 없애고 통증을 많이 컨트롤해 주는 것이 박하인데, 특히 박하는 우리 몸에서 막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박하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박하는 그 안에 칼슘, 마그네슘부터 망간까지 비타민 A, C까지 다 들어가 있는 성분이지만 우리 몸에서 막의 안정성을 만들어주고 막에서 미생물들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체의 모든 유산균을 총칭해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를 할 때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인데요. 당을 분해해서 유기산, 산을 만들어서 발효 개념으로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유산균을 많이 섭취하고 우리 몸에 보존할 때 우리 몸에서는 체액성 면역계를 활성화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몸에는 터가 있고 터 이외의 물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세상은 땅과 바다로 구성되어 있고 강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로 되어 있는 바다랄지 강이랄지 이런 것들이 체액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세포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크게 두 종류, 즉 땅의 면역과 물의 면역이 있는데 물속에서 물이 깨끗해야 우리가 먹고 살듯이 물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고 세균이 안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체액성 면역계를 활성화시킨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히 IgA를 생산을 해서 우리 몸의 세균 방어에 증식을 억제하고 더 이상 염증이 안 생기도록 그런 역할을 간접적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살면서 아연 같은 거랄지 또 박하,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을 꼭 챙겨서 살아가는 것이 하루를 깔끔하게 잠을 자는데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들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내 몸과 미생물과의 균형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균들이 우리 몸에 정착해서 적어도 60점 이상, 80점까지 내 몸에 존재해야 되고, 나머지 중간균이랄지 안 좋은 균들은 적게 해서 증식 활동을 억제하고 염증을 없애고 방어 능력을 적게 해서 우리 몸에서 장에서 충분히 소화액이랄지 어떤 물질들이 분비하고 또 좋은 물질을 흡수해서 우리 몸의 건강에 척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미생물들을 컨트롤해 주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건데요. 프로바이오틱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소장과 대장이 있잖아요. 소장에서 주로 살아가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락토바실러스라는 락토균인데요. 락토균은 그야말로 락토, 그 흑토자 써서 토양을 좋게 하는 그런 균이 락토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락토균에 문제가 오면 토양이 굳어져서 변비로 많이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장에서 사는 것은 비피더스균이라고 하는데요. 비피더스균은 말 그대로 설사를 너무 많이 유발시킨다든지 이럴 때 비피더스균의 문제가 올 때 대장에서 역할들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락토와 비피더스 계열의 이 두 가지 균의 서로 균형과 조화로운 어떤 역할들을 우리 몸에서 할 때 장 건강, 점막 건강이 아주 좋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항체를 70% 정도로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입니다. 항체의 기능이 점막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점막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장의 건강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의 물리화학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저는 소장과 대장의 운동성, 소화 능력, 거기에 사는 미생물들의 어떤 활성도 이런 것들이 장의 건강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소장과 대장에 있는 균의 서로 다른 활동 능력의 조화로움이 장의 건강과 점막 건강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 계열 그리고 그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서로 조절해주는 스트레프토코커스 균들 이런 세 가지 균들이 우리 몸에서 조화롭게 움직일 때 우리의 장은 굉장히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해짐으로써 면역이 완성되는 것이죠. 나쁜 염증이랄지 나쁜 독소 물질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면역기관이 해야 될 일을 하겠지만 면역기관이 힘들어지면 면역의 오버 능력이 뛰어나서 자가면역 질환도 많이 발생되는 게 현대의 문제점에 봉착하는 질병군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생각하고 지내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구강 건강, 장 건강, 나눠서 점막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모든 외부적 병균이 침범을 해서 내부적인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태도 습관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면역을 좋게 하고 우리 몸의 장기의 운동성 그리고 우리 몸의 피가 맑게 돌아가고 피 속의 항산화 기능을 좋게 하는 것들 이런 생태 습관 즉 술, 담배를 줄이고 되도록이면 좋은 공기 속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좋은 음식들 인스턴트랄지 이런 것을 줄여가는 거 이런 생태 습관을 고침으로써 우리 몸의 IMF, I 면역과 무브먼트, 우리 몸의 내장기에 제대로 된 움직임들, 미생물의 움직임들, 면역의 움직임들, 피의, 림프의 움직임들을 만들어주고 또 그러한 흐름을 탈 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생태 습관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음식 습관인데요. 소식하고 잡곡식하고 발효식을 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장수 마을이 있는데 러시아 남서부에 그루지아랄지 아르메니아 공화국이랄지 이런 나라들이 장수를 하는 이유를 보니까
소식, 잡곡식, 발효식, 심지어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안데스 산맥에 사는 이런 사람들, 오키나와랄지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이랄지 이런 장수 마을에 공통된 내용을 보니까 저런 음식 습관들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건강하게 뭘 행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저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지요.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몸의 점막 건강을 통해서 점막 건강을 위해서 행동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서 터 만들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는 여러 가지 꾸러미들이 있고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서 터를 만드는데요. 터 만들기의 가장 넘버원은 역시 팩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평면적인 터가 세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피부터, 그 다음에 점막터, 근막터, 이런 세 가지의 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킬 때도 이순신 장군이 3도 수군 통제사를 해서 물을 다스렸잖아요. 물에 오는 병균 같은 왜군들을 쳐 부숨으로써 이 한반도를 지켜냈듯이 우리 몸에서 저 털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몸의 생태 습관과 음식 습관,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각인하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굳건하게 견디고 버티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